수의대, 치대, 의대 모두 합격한 입시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수능 2주 전 공부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대, 치대, 의대에 모두 합격한 수시 레시피 전속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 부분이 수능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꿀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능이 2주 남았습니다. 네. 각 과목별로 학생들이 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한 14일 정도가 남은 순간부터는 시험 및 문제풀이에서 스스로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긴장감이나 컨디션 관리 등의 문제로 원래 실력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평소라면 풀었을 문제, 기본적인 개념 문제, 계산 실수 등등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원래 실력을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루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험에서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지, 영어는 듣기를 하면서 몇 번 문제를 풀고 어디까지 풀지 등등 이런 요소들은 최대한 자세하게 짜놓으세요. 저는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마다 최대의 소요 시간을 좀 정해놓았어요. 어려운 거랑 쉬운 거에 따라서 보통 학생들은 평소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막 넘어가지만 하필이면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수능에서는 점수가 더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거 아는데 풀 수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긴장감 때문에 쉽게 잘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수능은 신유형을 출시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루틴을 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애매하다 네. 싶으면 이제 좀 빠르게 빨리 넘어가고 풀 수 있는 걸 좀 다 풀어놓고 시간 확보해놓고 네, 최소한의 가장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돼요. 시험에서의 루틴 말고도 저는 이제 문제풀이에서도 루틴을 좀 짜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해주자면 우선 수학 과목에서 함수라는 파트에서 두 점이라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가정할게요. 두 점을 잇는 뒷선,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까지, 기울기에서 순간 기울기를 말한 게 바로 미분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미분 적분의 역영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사고의 틀을 만들었어요. 저는 수능이라는 시험의 근본이 우선 교과 개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 정도 루틴을 해놓으면 웬만해서 문제 다 풀리기도 하고 앞에 풀이가 막히더라도 뒤에서 풀릴 거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문제의 자신감도 이렇게 잃지 않고 또 모든 개념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기본 개념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안에 함수에서 두 점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두 점, 그 다음 바로 직선, 기울기, 미분, 적분 네, 이런 루틴으로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풀이에 대한 루틴, 그리고 시간 효율에 대한 분배.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국어 시험에서는 좀 어떤 순서로 문제를 좀 풀으셨나요? 저는 국어 시험에서는 먼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순서로 풀었습니다. 이건 좀 개인 편차가 있어가지고 네네.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아무리 문학이 어려웠어도 우선 국어 시험에서는 평균적으로 비문학이 부담이 되는 게 맞아가지고 저는 시간이 부족할 때 문학 엄매를 찍는다는 게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네. 비문학은 문제를 다 못 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네네. 문학이나 엄매 같은 경우는 지문도 짧고 맞춰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춘다는 게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저는 이 순서를 풀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엄매, 비문학, 문학으로 푸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엄매를 가장 마지막에 네. 푸는 친구도 있을 것처럼 스스로만의 루틴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자신이 읽는 그 문제 유형에 그렇죠. 맞게끔.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학을 먼저 풀었고 만약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먼저 최소한의 점수를 얻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점수는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디폴트 값으로 주어지는 그냥 떠먹어주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쵸.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 그렇죠. 그건 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 시간 분배를 그쵸.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비문학이 가장 좀 전체적으로 부담이 아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이제 문학이랑 엄매가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시간 단축의 문제지 사실 저희가 비문학을 좀 많이 연습해서 이 비문학이 쉬워 보이는 거지 사실 절대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시간 분배 면에서나 글을 읽는 정보량에 관해서는 네네. 비문학이 좀 부담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생소한 지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생소한 소재나 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우선 확실한 거는 처음 보는 글인데 문학은 분명히
비슷한 맥락의 글이나 아니면은 간접 연계 같은 걸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작품들이지만 비문학도 소재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측이 잘 안 되는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의 나의 내재되어 있는 그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비문학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좀 더 평균적 부담이 평균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내죠? 영어 듣기가 요즘은 좀 함정이나 한 문제씩 좀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맞춰야 될 문제를 확실히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굳이 영어 듣기에서 무리를 하지 않고 좀 영어 듣기와 독해가 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둘 다 난이도가 좀 쉽게 문항어 설명을 하자면 18번에서 20번, 25번에서 28번 또는 맨 뒷장에 장문들 43번부터 45번 그 정도 문제를 풀려고 목표를 두었던 것 같아요. 듣기와 독해가 서로 최대한 간섭을 받지 않기에 그렇게 굳기에서 막 크게 부담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답이 일찍 나올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를 한번 쓱 보고 나서 바로 뒤로 옮기고 다시 조금 더 일찍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기를 보는 등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듣기를 틀리지 않는 거에 더 치중을 두었던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듣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냐 사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 최대 소요 시간을 정해놓는 그 기준, 네. 그 다음에 시간 체크, 이거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비문학은 10분 내지 전체 시간을 각 지문 하나 지문 하나당. 원매는 전체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수학 같은 경우에도 15번 정도 문제까지는 3에서 4분 그 최소 그 정도 시간 내지에서는 푸는 것으로 저는 정했는데 보통 문제가 어렵다는 기준을 정하는 게 좀 어렵지만 수능은 항상 어렵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실전 연습하면서 그 감을 좀 잡았거든요. 네. 먼저 이 문제를 풀면서 그 시계를 저는 보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집중력도 깨지고 문제 풀이에서도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시계를 보진 않고 실전 연습을 반복하면서 이 정도 사고 과정을 거쳤으면 시간이 이 정도 지났겠구나 하고 저는 이렇게 시간 분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전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시계를 보는 것보다 이 정도 사고 과정을 했는데도 안 풀리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구나 뒤에 맞출 수 있는 확실한 문제를 맞춰보고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넘어가자. 네. 그거는 진짜 많은 네. 정말 연습과 그 기출을 풀어봤었던 그런 경험들의 체득이 된 거네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내가 그 기준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내가 풀다가 혹시 뭐 막히거나 이래서 그게 좀 꼬였어. 넘어가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거나 그 타임키퍼를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그 흐름을 놓쳐가지고 그 페이스를 잃게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런 경우가 초반에 좀 생겼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조금 연습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선 그러한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습하는 거라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를 항상 명심하면서 한번 해보면 좀 그래도 그런 실수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2주가 남은 상황에서도 네. 지금 이거를 좀 연습을 하고 가도 그래도 더 나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2주가 남았을 때 네. 하면 안 되는 이건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공부에서 딱히 하지 말라는 공부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때부터는 효율성이나 공부의 질적인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공부를 어떤 걸 공부하든 그냥 앉아있거나 공부를 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문제인 거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놀거나 그런 게 문제지 어떻게 공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뼈가 되는 말이네요. 네. 그럼 이제 2주가 남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괴감도 들고 그 다음 죄책감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은 2주가 남았는데도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시험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서 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 날짜에 맞춰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사실 그런 것을 느껴도 실력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최대한 그 점수의 실력 이상의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평소 해오던 것만큼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진 지식을 정리해보고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